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참 중요하지.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려면 이 쓰레기 처리부터 잘 해야 될 낀데, 부산에는 생곡마을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 관리하던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다시 넘긴다 하던데, 재활용센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자원순환시민센터에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실 생곡마을 자원재활용센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설립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설립됐고요. 예. 그 생곡에 매립장이 생기면서 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부산 지역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품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매립지가 생기니까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이런 재활용센터를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년 이제 매출 수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고 주민들한테는 수익이 얼마나 돌아가는 겁니까? 네, 쭉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그 매출이 적게는 115억에서 가장 많을 때가 한 170억까지 매출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주민들한테는 수익금을 보냈는데, 적게는 한 8억에서 많이 보낼 때는 16억까지 주민들한테 수익금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치면 13억,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료에 2017년도에 한 14억 정도의 수익금이 주민들 지원금으로 이렇게 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이걸 이제 주민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좀 수익금 배분하는 문제에서 주민 간에 좀 다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반입을 거부하면서 재활용품 처리가 좀 불가능하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부산시 운영권이 넘어오기 전에 2018년도에 한번 컨설팅을 해봤는데,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 방만한 시스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과 계약에 투명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이 재활용센터의 회계 투명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통계나 자료가 되게 부실하게 다뤄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될 정도로 좀 기관의 운영상에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수익금 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고소 고발이 있었다던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래 사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좀 이제 가구 수가 주민들이 많은 분한테 이렇게 제대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좀 어떤 사람한테는 과도하게 많이 간다든지, 네. 어떤 사람한테는 과도하게 또 아니다든지, 아니면 생국 주민 대책이 운영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또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된다든지 하면서 주민들 간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고소하시고 고발하시고, 그 주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수사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과정들이 계속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그 부산시에서 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그 주민한테 다시 넘기면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몇 차례 나왔는데요. 네. 현재 지금 대책위 위원장님의 자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일부 들어오신 분들의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역시 좀 주민들 간에 좀 고소 고발이 있어서 지금 부산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런 문제가 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럼 당장 운영권을 넘긴다면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곡 주민 대책이, 그러니까 여기 매립장이 들었으면서 주민들 대책이 생겼는데, 이때까지 그전까지 이제 2018년 8월달까지 이제 주민 대책위에서 이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진 않지만 소유권은 이제 주민 대책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쭉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많다 해서 부산시에서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2년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주민들한테 넘기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가 앞으로 만나봐야 되는데, 일단 언론상에도 인터뷰상으로 보면
현재도 이제 소유권은 주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유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오늘 예. 제가 오후에 한번 환경정책실장님을 만나서 한번 다시 여쭤볼 생각인데 예, 예. 그래서 너무 그런 이유는 좀 이유로서 아주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책위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주민들을 다 대표하느냐 거기에 이제 의문 부호가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대책위가 예, 만들어지면 또 다른 대책위, 뭐 비대위, 뭐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목소리를 다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잘 조율해 나가면 괜찮은데 더 큰 갈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이미 저 소송 중인데 말이죠. 여기 예,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그런 주민들 간에 좀 다툼이 있었는데 예. 이걸 사실은 뭐 좀 시가 그 뭐 주민들만의 문제라고 해서 넘길 게 아니라 좀 중재도 하고 왜냐하면 또 자원자활용센터라는 소중한 또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좀 중재하고 이러면서 주민들 간에 좀 갈등도 해결도 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으면 손을 안 대면 주민 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들을 키우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주민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지금 여기 생국에는 그 매립장 그리고 자원자활용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 좀 불편함 대소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자원자활용 시설들이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네. 좀 너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보니까 뭐 그럼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곧 생곡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예, 예. 생곡 주민들은 그럼 언제 어떻게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까? 2018년도에 합의를 하면서 그 생곡 주민들을 2022년까지 집단 이주를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생곡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그래서 생곡은 자원순환 시설을 아주 잘 운영한 전체적인 큰 시설로 이렇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가 돼 있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단 이주를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주가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잘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람이 뭐 이게 주거 지역을 이렇게 쉽게 옮길 수도 없고 예, 그만큼 그렇죠. 또 그리고 보장도 또 해줘야 많은 되고. 주민들이 옮겨가야 되면 그만한 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2022년 계획대로 될까 저도 사실은 좀 우려 사항인데 오늘 또 면담 때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럼 만약에 이제 이주가 2022년도까지 된다 이렇게 하면 재활용센터 소유권과 운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합의대로 된다면 부산시가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적일 때는 생곡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완벽하게 이주를 한 다음에는 이제 부산시에서 다시 운영권과 소유권을 가져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까지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당장의 걱정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재활용품 이 수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또 만약에 운영권 넘기면 그런 일 생길까봐 그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왜냐 아직도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이제 주민들 갈등 때문에 이제 반입을 막아서 좀 재활용품 처리가 안 되는 대란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것은 수익을 많이 남겨서 주민들 지원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민간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별로 수익이 안 나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좀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처리를 하다 보면 또 시설 정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네. 좀 수익의 문제가 걸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니면 좀 노동 강도가 증가된다든지 그렇다 보면 또 이제 처리가 또 이렇게 지체되거나 물량이 적체되는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뭐 두 가지 이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생국 주민한테 지원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시 예산으로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예. 그다음에 생국에 있는 자원자활용센터에서 수익을 남겨서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시 예산에 책정을 해서 차라리 20몇 억을 생국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재활용센터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시가 운영을 하면서 좀 시설도 투자를 하고 시스템을 준비를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 대란이 일어난다는 건
별로 수익성이 없는 재활용품들을 처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대란이 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공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좀 수익성이 나는 재활용품들은 민간 업체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실제로 이게 부산의 재활용 산업이라든지 생태계가 좀 건강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좀 적절히 이루어지고 저 부산 지역의 재활용 산업이라는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잘 이루어져서 좀 부산이 좀 자원순환 도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방안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다시 또 부산시가 다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좀 넘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대표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민간에 또 넘긴다고 하더라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민간이 그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이제 감시도 하고 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가 그러니까 다 그냥 운영권 내줬으니까 우리는 손 털고 나간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도 알겠고 또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중간적인 그 이 과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